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여러분의 마음을 쓰다듬어 드리는 인생 주파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 솔직히 방송 준비하면서도 몇 번이나 울컥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쳐 일했는데 은퇴 후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면? 화장실 가는 것도,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왜 또? 라는 한숨을 들어야 한다면? 그 삶을 정말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그 지옥 같은 현실을 67세의 나이에 단칼에 끊어낸 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 1년, 저도 믿기 어려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주인공은 올해 67세인 김영철 씨입니다. 한때 고위 공직자였던 그는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었죠. 가족들의 등록금, 생활비, 심지어 부모님 용돈까지 모든 것을 그가 책임졌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합쳐서 넉넉한 노후 자금도 마련했고 이제 아내와 함께 여유롭게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아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루 종일 빈둥거리기만 하네. 그 돈 또 쓸데없는 데 쓰려고. 우리 연금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남들은 퇴직해도 뭔가 하던데 당신은 왜 그냥 놀기만 해? 가족을 위해 희생한 30년의 세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어느새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눈치 보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취미라도 가져볼까 해서 낚시용품을 사려 하면 돈 아깝게. 그럴 시간에 뭔가 돈이나 벌어와. 기타 하나 배워보고 싶다고 하면 나이 몇인데 기타? 정신 차려. 심지어 친구들과 만나려고만 해도 또 나가서 돈 쓰려고. 집에 있어.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추석날, 아내는 자식들 앞에서 서슴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연금만 축내는 사람이야.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 순간 초등학생인 손주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 쓸모없어요? 김영철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밥을 먹는 내내 목이 메었고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는 게 내 인생의 끝이어야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40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미쳤나? 나이 들어서 무슨 이혼이야. 돈반 날리고 집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살려고? 자식들한테 뭔 민폐야. 하지만 김영철 씨에게는 존엄한 삶을 되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의 각오는 진짜였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아내에게 나눠주어야 했고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삶은 정말 의미가 없더라고요. 집을 팔아 재산을 나누고 그는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라곤 몇 벌의 옷과 평생 아내 눈치를 보며 숨겨둔 낚시 도구,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집안일.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서툴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 라면을 끓이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죠? 서툰 솜씨로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왜 이렇게 뿌듯한 거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는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밤늦게 들르는 대학생들, 퇴근 후 맥주 한 캔 사가는 직장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그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대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사시면 좋을 텐데. 그 순간 김영철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진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이제 그는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낚시를 가도, 서예 학원을 등록해도, 기타를 배워도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이 조금 빠듯했지만 그는 진짜 나를 위한 돈을 썼습니다. 40년 동안 아내가 반대해서 못했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음악학원에 등록해서 서툰 손으로 기타를 튕겼죠.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곡을 기타로 연주할 수 있게 됐어요. 가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흥얼거리기도 하고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이렇게 컸나 싶어요. 이혼 1년 후 김영철 씨를 다시 만났을 때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돈은 절반이 되었지만 자유는 2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편의점에서 만나는 젊은 친구들도 저를 존중해주고 기타 학원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이게 진짜 인간관계구나 싶어요. 여러분, 김영철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물론 이혼이 모든 사람의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혼자 고통받는 것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7세든 77세든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낸다면 인생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철 씨처럼 때로는 힘든 결단을 내리는 용기가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당장 이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하세요. 나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꿈을 다시 꺼내보세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67세에 다시 시작한 김영철 씨의 인생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 새로운 막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사랑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 한 조각을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김영철 씨 같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인생 주파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